이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순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잠자리를 지켜온 남편이 없는 침대는 여전히 어색했죠.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잠결에 손을 뻗으면 텅 빈 공간만 만져질 뿐입니다. 좁은 방에서 슬그머니 일어선 순이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하면서도 무거웠죠. 이 집은 분명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집이었지만 순이에겐 매일 아침 전쟁터가 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순이는 습관적으로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를 점검했습니다. 지영이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가사일이 순이의 몫이 되었죠. 처음엔 며느리를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으며 순이는 오늘 아침 식탁에 올릴 반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지영이 그나마 잘 먹는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한 상 차리는 것도 이제는 눈치와 계산이 필요한 일이 되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 있다고 했지? 네,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챙겨주신 아침 먹고 가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말에 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고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이는 그런 지영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영아, 좀 더 자도 되는데. 내가 다 준비할게. 아니에요. 저도 일어났으니까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영의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순이는 지영이 달걀을 깨뜨리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순이는 그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지영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차려주시니까 든든해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지영의 무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지영아,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진 침묵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순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지영의 차가운 분위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영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 후 부엌에는 순이 혼자 남았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순이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순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점심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했죠. 지영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면 순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갈 곳이 없던 자신을 받아준 아들 내외에게 감사했기 때문이죠. 비록 편하지는 않지만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순이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영수를 떠올렸죠.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냉장고를 열어보았죠. 지영이 좋아한다고 했던 연어 구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네요. 지영이 거실에서 나와 부엌을 힐끗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야, 많이 안 했어. 그냥 간단하게 차린 거야. 순이는 당황하며 변명처럼 말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시원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민수가 집에 돌아오자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죠. 우와,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지영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해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평소보다 염분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지영에게는 여전히 짰던 것 같았죠. 아,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는 더 싱겁게 할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요리 항상 맛있어요. 민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입을 다물어 버렸죠. 지영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싶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은 냉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을 끝으로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순이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피곤하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이는 남편 영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수는 순이가 해주는 어떤 음식이든 맛있다고 말해주곤 했죠. 심지어 음식이 짜거나 싱거워도 오늘 뭔가 특별한 맛이 나네라며 웃어주던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민수가 다가와서 순이를 위로해 주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이 말이 맞아. 나도 모르게 예전 습관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지영이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지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는 무엇인지 고민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말 상대조차 없었죠. 민수는 지영과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순이는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방해만 되는 걸까? 순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았죠. 10시가 넘어서야 순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영이한테는 내가 불편한 존재인 것 같아. 침대에 누워 남편을 그리워하며 순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운명처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고 있었죠. 세탁기에서 갓 꺼낸 지영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들고 있는데 그만 실수로 다리미 코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순이는 서둘러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분에 얼룩이 생겼고 어깨 부분이 살짝 찢어져 있었죠. 그것도 지영이 가장 아끼는 옷 중 하나였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말하지? 순이는 당황한 마음에 블라우스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집에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순이는 일단 세탁실에 블라우스를 걸어두고 지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오후 3시쯤 지영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영을 맞이했죠.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죠. 순이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 빨래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 내 베이지색 블라우스 말인데. 순이가 말을 꺼내자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떤 실수요? 세탁실에서 넘어지면서 옷이 떨어졌는데 얼룩이 생기고 찢어진 부분도 있어. 정말 미안해.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더욱 위축되어 갔죠. 미안해, 지영아. 내가 새 옷으로 사줄게. 어디서 샀는지만 알려주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영이 소리를 지르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어머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말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소리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다 해놓으세요. 저는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지영아,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제 옷을 제가 빨고 싶어도 어머니가 먼저 다 해놓으시고 제가 요리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세요.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인가요? 아니면 며느리인가요? 지영의 말이 계속 이어지자 순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의로 했던 모든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미안해, 지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제가 살림을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의 말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앞으로는 내가 덜 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모든 게 어머니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영이 울먹이며 말하자 순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이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짐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숨쉴 공간이 필요해요. 매일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지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뒤따라갔죠. 지영아, 어디 가는 거야?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게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아, 잠깐만. 이야기를 더 해보자. 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답답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영이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순이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선의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지? 내 때문에 지영이가 집을 나갔다고 어떻게 말하지? 순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돌아올까봐 현관문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머니, 지영이는 어디 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이는 민수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민수가 급하게 다가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지영이가 집을 나갔어. 내 때문에. 내가 지영이 옷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영이한테는 부담이었나 봐. 민수의 표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지영이 말이 맞아.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지영이한테는 간섭이었나 봐. 매일 내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하더라. 순이가 지영의 말을 전하자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죠. 어머니, 지영이한테 전화해봤어요?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민수는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어머니, 일단 지영이가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이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어. 지영이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도와준 건데, 그게 오히려 지영이를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도 좀 예민한 면이 있어서. 아니야. 지영이 말이 맞아.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잖아. 지영이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고. 순이의 말에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죠. 그날 밤 순이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없으니 굳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죠. 괜찮아. 민수야, 너는 지영이가 언제 돌아올 것 같아? 글쎄요. 일단 며칠은 친구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지영이가 옳다고 생각해. 이 집은 너희 둘의 집이고 내가 너무 많이 개입했나 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이 집 가족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날부터 순이는 의도적으로 집안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돌아왔을 때 자신 때문에 또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막상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점점 침울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순이는 자신이 이 집에 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이한테 정말 미안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순이는 자주 남편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오후 순이는 지영이 좋아했던 호두 쿠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영이 돌아오면 주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 지영이 받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순이는 쿠키를 포장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의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도 지영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고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을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며칠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표정과 목소리가 단순히 화가 난 것 이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이는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했고 넓은 집은 정막만이 흘렀죠.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죠. 민수가 돌아온 건가 싶어 현관을 바라보니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순이는 며느리를 보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표정이었죠.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는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먼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죠. 지영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걱정했어.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지영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이도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한 마음으로 지영을 바라봤죠.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랐어. 순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말을 기다렸죠.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영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정리된 생각을 말하려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면 저는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미 어머니가 다 해놓으시고. 지영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되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순이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지영의 꿈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요. 제가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요리를 안 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실까? 지영의 말이 계속 이어지자 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전혀 몰랐어.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이 집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따라서 눈물이 났죠. 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숨이 막혀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니까 얼마나 편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며느리에게 그토록 큰 부담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지영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둔다는 게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지영의 제안에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이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어, 지영아. 내 말이 맞아. 정말요? 응. 나도 너무 많이 개입했나 봐. 앞으로는 내 일은 내가 하고 너희 일은 너희가 하자. 순이의 말에 지영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지영아, 나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럼 앞으로는 아침 준비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래도 가끔은 내가 해도 되지. 물론이죠. 하지만 매일은 부담스러워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 지영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영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이는 지영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는데 지영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영아, 미안해. 내가 늦게 일어났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망설였죠. 지영이 하고 있는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순이는 거실에 앉아 지영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달걀을 깨뜨리는데 껍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죠. 지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영이 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순이는 식탁에 앉아 지영이 만든 음식을 먹어봤죠. 달걀 프라이가 조금 탔고 밥도 약간 질었지만 순이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맛있어. 정말 잘했네. 감사해요, 어머니. 아직 서툴러서. 아니야, 충분히 잘했어. 나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어. 지영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마음 한편으로 복잡했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지영이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지영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지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괜찮아? 순이가 급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접시 조각을 줍고 있었죠. 아,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순이가 다가가서 지영과 함께 조각을 치우려고 했지만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순이는 뒤로 물러서며 지영이 혼자 처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답답했지만 지영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죠. 오후에 순이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나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공원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 씨, 요즘 자주 보네요. 예전엔 바빠서 못 나왔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생겨서요. 며느리가 집안일 도와주나 봐요. 동네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반대 상황이었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런 셈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영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지영이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지켜보다가 부엌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죠. 지영아, 불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지영이 서둘러 불을 줄였지만 이미 고기가 탔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떡하죠? 탔어요. 괜찮아. 탄 부분만 떼어내면 돼. 순이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간이 없을 텐데. 괜찮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녁이 늦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요리를 다시 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요리하다가 실수해서. 지영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지영이가 혼자 해보고 싶어 해서.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이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순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영과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았죠.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순이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것은 분명했죠. 할 일이 없어진 순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 영수와의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참 젊었었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는 신혼 시절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때의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 시절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순이는 영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영수가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 순이도 격리 일을 도맡아 했었죠. 그때는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영수와 함께 여행을 다녔던 사진들, 민수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순간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수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진첩을 덮으며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장보기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지영이 순이의 방으로 들어오더니 사진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보고 계셨어요? 응,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지영이 순이 옆에 앉으며 사진첩을 함께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넘기더니 지영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정말 젊으셨네요. 이 사진 정말 예뻐요. 그랬지. 그때는 나도 참 당당했어. 지금도 충분히 당당하세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무엇을? 집안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냥 여기 있기만 하는데. 순이의 말에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혹시 취미 활동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취미라. 네. 동네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던데요. 댄스 교실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고. 지영의 제안에 순이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네,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래, 알아봐 줄래? 물론이죠.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죠. 며칠 후 지영이 복지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 안내지를 순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강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실버 합창단이 순이의 눈길을 끌었죠. 어머니,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합창단이라.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번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시면 되고요. 순이는 용기를 내어 실버 합창단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하는 활동이라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첫 합창 연습날, 순이는 복지관에 도착해서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순이입니다. 순이는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었죠. 합창 연습을 하면서 순이는 잊고 있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과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신선했죠. 순이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휘자 선생님의 칭찬에 순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꼈죠. 지영아, 나 합창단 정말 재미있었어.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지영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영도 순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어머니, 정말 좋으시네요. 앞으로 계속 다니세요. 응, 일주일에 2번씩 간다는데 정말 기대돼.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와서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민수야, 나 합창단에 들어갔어. 순이는 민수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와 지영 모두 순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웠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순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합창 연습이 있었고 주말에는 때때로 공연도 있었죠. 순이는 이제 자신만의 일정이 생긴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순이는 합창 연습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순이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합창단 가세요? 응,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운다고 하더라. 순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지영도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가 합창단 다니시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고마워, 지영아. 내가 알아봐줘서 이런 기회를 얻었어.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관계가 되어 있었죠. 합창단에서 돌아온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지영을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내가 뭔가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국물은 내가 맛 좀 봐도 될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국자를 건네줬죠. 네, 한번 맛보세요. 순이가 국물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좋아. 정말 맛있게 끓였네. 정말요? 다행이다. 지영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순이도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죠. 저녁 식사 시간, 3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의 분위기는 한결 편안했습니다.
순이는 합창단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영과 민수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 공연이 있다고 하셨죠? 응,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 같은 거야. 많이 떨려. 저희도 보러 갈게요. 지영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공연 꼭 보고 싶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노래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순이는 가족들이 자신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죠. 공연 당일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준 한복을 입으니 거울 속 자신이 당당해 보였죠.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래, 너무 어색하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지영의 칭찬에 순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함께 공연장까지 바래다 주었죠. 무대 위에서 합창단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민수와 지영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죠. 공연이 끝난 후 가족들이 순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무대에서 정말 빛나셨어요. 가족들의 칭찬에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민수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많이 개입했구나 하고. 순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자. 지영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야, 지영아. 내 말이 맞았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민수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았죠. 오늘 공연을 하면서 느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지영이와의 갈등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지영이는 지영이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순이는 지영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순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영과 상의하며 장을 봤죠. 어머니, 이 생선 어떤 것 같아요? 신선해 보이네. 근데 이거 어떻게 요리할 거야? 찜으로 해볼까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한번 함께 해볼까? 내가 아는 방법 알려줄게.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순이가 지영에게 요리법을 알려주고 지영이 실제로 요리하는 방식이었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도우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와 지영이가 함께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순이와 지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화해에 이른 것 같았죠.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수야,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 지영이와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만의 삶도 찾았어. 고마워, 여보. 순이는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진 독립적인 삶.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몇 달 후 순이는 합창단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지영과 민수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순이는 그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민수야, 고마워. 어머니도 고마워요.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 사람은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말입니다.